이거는 최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을 반찬에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급식으로 나가고, 오죽하면 식약처에서 위에 물질로 지정했어요. 일정량 이상 먹으면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학기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진단명이 일단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병원도 자주 가고, 우리나라는 특히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프면 일단 병원 간다. 가면 뭔가 진단명을 얻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진단명을 얻은 순간에 나는 이미 환자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이 자꾸 생기는 원인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진국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매년 이제 발암물질들을 대해서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발표도 하고, 암에 대해서 모든 의학기술, 과학기술이 집계돼서 발표를 하는 곳인데, 드디어 2024년도에는 이 암의 원인을 뭘로 꼽았냐? 음식으로 꼽았어요. 30%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담배, 흡연이 명확하다. 그리고 나머지 뭐 10에서 5%가 유전적인 거, 나머지가 뭐 환경적인 측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흡연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이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금연을 하시는 게 기본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담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임산부가 펴도 안전하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다 흡연을 하는 장면은 영화배우들이 흡연하는 장면으로 광고를 했고요. 근데 이게 과학기술 발전이 되면서 80년대 넘어서부터 완전히 발암물질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음식이 발암물질이다?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에게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에이, 국가가, 정부가 사람이 못 먹는 걸 팔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마트에서 못 먹는 걸 팔겠어? 팝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대표적인 거고, 즉 암이라는 건요, 여러분, 특별히 재수가 없어서 내가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전생에 죄를 지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 뭐 운명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유전적인 거나 아니면 약물에 의한 거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동안 내가 매일 먹은 것들이 쌓여서 발현된 거다. 그게 지난 30년, 40년간 연구한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아진 이유는 누차 제가 강조드리지만, 인간이 먹지 말아야 돼. 입에 너무 맛있으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식욕 정처주 호르몬들을 다 교란시키는 이런 인공 첨가물들 때문에 우리가 오염이 돼서 아프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검진 아니에요.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찍으신 분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20대인데 그러니까 건강염려증, 불안증이 생기는. 왜 생겼냐? 자기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돈의 팔촌 중에 누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누가 뭐 위암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CT 찍고 MRI를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에서조차도 식약처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도 20, 30대나 고령인 7, 80대는 CT나 MRI를 찍지 않도록 권고를 하라고까지 이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과하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CT나 MRI는 반드시 부작용이 남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건강검진이 모든 걸 예방하면 좋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분명히 뭐 3개월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조금 뭐 머리가 아파서 갔더니 뇌졸중 진단받고 뇌경색 받고 아니면 암 진단을 받으신 사례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현대 과학기술이 그렇게까지 안 돼요. 침묵의 살인자는 없어요. 췌장암이 뭐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발견이 늦으면 뭐 해도 3기, 4기라서 이거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공코불안 마케팅으로 여러분을 더 검사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익단체입니다. 물론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니 자본주의, 상업주의 사회에서 다 이윤이 남아야 돌아가는 거고 월급을 주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암 특히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과도하게 CT, MRI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더 암이 생기고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는 연구 결과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뭐다? 먹는 식생활 습관부터 들여다봐라. 내가 지금 하루하루 매일 뭘 먹고 있고,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생활을 했고, 한 달 동안 가장 먹은 게 뭔지를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신발은 튀겨도 맛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튀긴 게 다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려줬어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AGES가 붙는데 당독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혈당의 그 당독소가 아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특히 단백질, 아미노산이 열을 가하거나 튀기거나 고온에서 굽거나 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특히 우리 몸에 들어가서 돌연변이 세포들을 엄청나게 갖고 온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치매를 갖고 오는 거죠. 왜? 뇌를 보호하고 있는 그 장벽 비비비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에게까지도 가고, 이게 즉 환경 호르몬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튀겨 먹는 문화가 성행한 적이 없어요. 커피도 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볶잖아요. 고온에서 볶고, 그리고 이걸 또 글라인더로 갈고, 여기다가 또 라떼, 우유까지 막 단백질 변성이 된 것까지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당연한 거다. 그래서 당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 거 딱 하나만 생각하신다면, 튀긴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 튀긴 거, 돈가스, 저도 너무 많이 먹고 자랐고, 한 번 맛보면 이거 끊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마성의 맛입니다. 치킨부터 해서 라면부터 해서 모든 게 튀긴 게 진짜 우리 몸에 안 좋구나, 치매를 갖고 오는구나. 원인은 다 밝혀졌어요. 원인은 정보가 말을 안 해줄 뿐이지. 내가 비염 아토피가 있다, 발진이 너무 자주 난다, 가렵다부터 해서 탈모가 심하다, 튀긴 것부터 제한을 하셔야 된다. 그것만 해도 분명히 몸은 달라진다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모르고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안타깝게도 스팸, 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치캔이에요. 왜 제가 이걸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을 반찬에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급식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영양사분들도 불편하시죠. 근데 이게 누군가 업체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먹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래서 명절 되면은 아직도 가장 많이 1등이 스팸, 그 다음 참치캔이거든요. 근데 이 햄은 가공육이죠. 발암물질 1군입니다. 췌장암, 담도암, 즉 쓸개죠, 담낭, 이러한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는 것으로 확인이 이미 됐어요.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발색제 보존제인 아질산 나트륨, 이러한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2차, 3차 반응을 해서 그게 암이 되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먹는 양을 이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식품회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이어트 콜라겐, 아스팜탄, 발암물질 들어있는데 하루에 55캔 먹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물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가 현대사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식품에 아스팜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치킨무에도 들어있고 막걸리에도 들어있고 과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질산 나트륨은 더 들어있어요. 이게 맛을 자극하거든요. 오죽하면 식약처에서 위에 물질로 지정했어요. 아질산 나트륨을 일정량 이상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써요. 어린 청소년들이 그걸 구해다가 먹어서 를 해요. 이 정도로 심각하지만 이미 만연해 있잖아요. 김밥에도 들어가죠. 비엔나 소세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주기가 편한 게 엄마들이 스팸을 갖다가 구워서도 주고, 노른자 계란에 입혀서 튀겨서도 주고, 그래서 더 점점점 어린이 소아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참치캔, 햄이 발색제, 보존제, 화학첨가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바로 중금속이에요. 이 중금속 중 대표적인 게 수은, 알루미늄, 이러한 것들인데, 이 수은의 유기화 물질이 메틸수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게 확인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물질을 관리합니다. 수출할 때, 수입할 때, 식품에 이게 얼마나 있는지. 그럼 생태계의 지표를 나타내는 게 이 메틸수은 함량인데, 2024년도의 최신 버전을 보면 어디에 가장 이게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 여러분 추측하실 거예요. 예상되실 거예요. 해산물입니다. 왜냐면 지구가 오염됐죠. 그게 인간이 시킨 거잖아요. 플라스틱, 각종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모든 것들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럼 바다에 미세 플라크톤부터 해서 점점 포식자. 근데 최종 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치 먹으면 안 된다. 고등어도 마찬가지. 이 메틸순이 어디에 많이 들었냐 봤더니 어류인데 채소 과일식에 1500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보들은 접하기가 어려워요. 공식 연구는 다 남아있죠. 하지만 이걸 정부에서 발표하고 강조하면 어디가 난리
칠까요? 수산업계 난리치죠. 표 떨어집니다.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구가 환경이 완전히 이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지침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검사는 하고. 그때 많이 돼 있는 게 다랑어예요. 다랑어.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근데 이 참치가 이 가다랑어에 속해 있어요. 저는 이 캔 통조림차도 드시면 안 된다. 왜? 가공육하고 캔 이러한 음식은 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데도 우리는 전쟁 때나 먹을 만한 싸구려 아주 질 나쁜 거. 왜? 일시적으로 힘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생존을 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된 건데, 참치캔은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캔에 코팅을 합니다. 이게 카드뮴 비소. 이거 법적으로 아직도 규제를 못해요. 모든 스탑되거든요. 캔 통조림이 생산해서 유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법적으로 제한을 하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따가지고 통째로 다 김치찌개 넣죠. 발암물질 그대로 먹는 겁니다. 메틸수은 그대로 먹는 거예요. 보통은 참치를 그 기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카놀라유를 쓰거든요. 그래서 카놀라유가 이 메틸수은을 많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산화 방지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게 카드뮴 비소 이러한 중금속이 캔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통기한이 길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생산된 걸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보가 강조 안 되고, 무슨 마치 CCA 주스 갈아 놓으면 산화되니까 이거 하루 지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공포불안 마케팅을 의도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중금속은 다 먹고 있으면서. 그래서 반드시 참치캔은 열어놓고 시간을 최소 5분 있어야 돼요. 이게 날아가거든요. 기화가 돼요. 그리고 그 국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국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저도 김치 참치찌개 너무 많이 먹고 좋아해요. 맛있죠. 근데 그 국물은 먹어서는 안 돼요. 국물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참치 같은 경우는 물에 한 번은 불려놔야 돼요. 맛은 없어지죠. 식감은 떨어지죠. 근데 그것만 해도 메틸수은 함량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스팸도 마찬가지예요. 스팸 통조림 들어있는 거 반드시 따가지고 바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용기를 덜어놔야 된다. 락앤락이나 이런 거에다가.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아주 치명적이다. 여러분이 지금도 즐겨 먹었을 이 2가지, 우리 아이 줄 반찬 없다고 참치캔, 애가 초등학생이 그냥 따가지고 바로 김치에다가 먹고 김에 싸먹고, 당장은 좋을 수 있죠. 맛은 있겠죠.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은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암의 원인이라는 건 명확히 밝혀진 것이 바로 이 가공육, 햄,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 다음 많이 안 알려주지만 심각한 중금속을 먹게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참치캔이다. 그 2가지 꼭 이해하셔서, 가공육도 가급적이면 태워 먹으면 안 된다. 살짝 데쳐 먹을 정도만. 기름 볶아서 막 이렇게 자글자글 먹으면 맛은 있으나 발암물질이 더욱 극대화된다. 참치캔은 반드시 국물은 버리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고의 반찬 음식하면 제가 또 CCA 말씀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CCA는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주스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건 2가지는요 바로 버섯과 두부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해야 된다라는 건 철저한 마케팅의 결과다. 프레임의 전환은 누차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더 게임 체인저스 다큐멘터리를 잠깐만 보셔도, 요약본만 보셔도 그거는 아실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백질을 예전부터 어디서 얻었냐, 그리고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채소 과일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만 식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고기를 생산하면서 가축을 갖다가 기르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가장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 돼지가 끼는 방귀 때문에, 메탄가스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재배를 해야 되고 밀을 먹어야 되니까 살림을 파괴해야 되고, 고기를 제가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식감이 버섯이다. 이 버섯은 우리가 뭐 표고버섯, 능이버섯,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여러분한테 뭐 일부러 상황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이렇게 좋은 버섯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탕수육에만 시켜도 들어있는 모기버섯, 이런 것들만, 팽이버섯 좀 구워서 드시라는 거예요. 버섯은 우리가 먹는 거는 자실체입니다. 버섯은 균류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곰팡입니다. 그런데 꽃에 비교를 하면 1년 동안은 거의 땅 밑에 있다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부분을 우리가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균사체 땅 밑에 있는 게 실은 약용 효과가 훨씬 높아요. 현대 과학에서 버섯은 이미 항암
물질로 그렇게 건강기능식품 팔 때 강조했던 FDA가 인정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버섯을 항암 물질로 했고요. 현대과학에서는 이 베타글루칸이 핵심이다. 자실체에도 있고 균사체는 그게 또 50배가 넘게 있고, 그래서 차로 먹으면 좋은 게 버섯이긴 한데,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들만 먹어도 비타민 D부터 해서 뭐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에서 골밀도도 좋게 만들고 칼륨 수치도 높고 그리고 빈혈 예방도 해주고, 그래서 버섯이 정말로 단백질부터 해서 모든 영양소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에서 캐 먹을 일이 없잖아요. 독버섯은 많아요, 여러분. 버섯은 약용 효과가 높은 만큼 독성도 강합니다. 균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마트에서 판 거 익혀 먹어야 돼요. 데쳐 먹거나 그냥 먹기는 힘들어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머리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삼겹살집에서 먹을 때 이 물 나오는 거, 그 물을 드셔야 되는데 물을 따르고 드신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좋은 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되는 거다. 이거와 연결되는 게 두부죠. 채소 과일이 갖고 있는 효모나 효소가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우리 인간도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발견하면서 20만 년 동안 이러한 채소 과일 생식을 갖다가 불로 화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영양소를 얻게끔 또 진화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더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아있죠. 미량은 남아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원물 그대로 갈아서 착즙해서 먹은 게 그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화식을 했다고 해서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대표적이에요. 콩은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소고기와 버금가는 게 콩이고 닭가슴살보다 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콩인데, 얘를 갖다가 두부로 만들어서 가열을 한 거죠. 그리고 갖다 또 두부는 냉동실에 얼렸다 먹으면 더 단백질 흡수 함량이 더 높아진다는 게 현대 영양학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반찬으로 많이 드셔라. 어린아이들 소고기, 돼지고기 못 사줘서 슬퍼하지 마시고 훨씬 가격도 싸면서 영양가 높은 그 두부도 맛있어요. 보통은 하루에 100에서 200g 정도, 아이들은 50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고 어른은 두부 한 모 그 정도는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랬더니 뭐 또 이소플라보니, 에스트로겐 함량을 높여가지고 암을 갖고 온다, 이런 정보들이 또 오죠. 왜 올까요? 못 먹게 하려고요, 여러분. 모든 현대 과학은 아직은 단일 추출물 뽑아서는 이 버섯이나 두부의 효능 효과를 따라갈 수가 없다. 채소 과일의 효능 효과를 못 따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일의 과당이 절대 당뇨를 갖고 오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모든 수천 종류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같이 조화롭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은 그게 안 되거든요.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자꾸 연구하는 거는 하나의 단일 성분들 추출해가지고 실험했을 때 얘기지, 전체를 우린 다 먹잖아요, 커피를. 그러면 농약도 먹죠, 곰팡이 독소도 먹죠, 각종 카페인 화학 첨가물 먹죠, 체종 당화산물 당독소 같이 먹죠. 결국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최악이다, 최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셔라. 뭐든 맛있다고 오래 먹으면 절대 좋지 않다. 근데 버섯이나 두부는 사찰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종교가적으로 절이, 스님들이 우리나라는 육식을 금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진 않아요. 불교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찰에서 스님들이 고기 대신 1년 12달 360일 먹는 게 버섯하고 두부 요리예요. 볶아도 먹고 들기름에도 먹고 참기름에도 먹고 1년 12달 먹어도 괜찮은 게 버섯, 두부다. 근데 우리는 진짜 안 먹는다. 그러니까 제발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버섯이 뷔페에 있다, 많이 가져다 먼저 먹고 그 다음 한우 고기를 먹고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암을 내가 정말 예방하고 싶다, 몸이 급격하게 수술 후에 안 좋아져서, 아니면 내가 항암을 받고 있어서 뭔가 면역력이 있는 물질을 먹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두부랑 버섯을 꾸준히 드십시오. 그래서 차도 버섯차, 그때는 저는 이제 차는 상황영지 차가버섯 차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비싸게 사서 드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두부는 유기농으로 만든 콩으로 화학 첨가제를 안 넣은, 그러면 산무, 오무 이런 것들, 말 그대로 MSG 안 넣은 것들, 조미료 안 넣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몸에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암 하시는 분들, 암 환자분들 정말 몸에 좋은 거 많이 찾으세요. 특별히 근데 너무 비싼 뭐 건강기능식품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버섯 요리 매일 삼시세끼 두부 요리 많이 드시면 항암 받는데 잘 이겨내실 수 있고 암 예방하는데도 이미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버섯의 이 베타글루칸은요 현재 약으로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의학 수준, 과학기술 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수천 종류의 이런 화학 유기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균사체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주는데도 탁월하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만에도 좋고 예방에도 되고 당연히 비만에 좋다라는 건 변비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병통치약적인 게 결국에는 음식으로 있고 안 알려준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버섯판이 팔아가지고 돈 됐다는 재벌 됐다는 기업은 못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식품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판매하는 게 두부입니다, 여러분. 그 버섯도 우리 마트에만 가도 표고버섯, 뭐 송이버섯, 목이버섯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꼭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부에 이제 동류가 가면 순두부도 있고 아니면 목으로 된 것도 있고 찌개용 있고 뭐 부침개용 이렇게 다 있어요. 돌아가면서 드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먹어요. 저도 채소과일식 할 때 강조드리거든요. 이날은 원물로 먹었으면 이날은 갈아서도 먹고 이날은 착즙해서도 먹고 이날은 뭐 사과 당근 말고 키위 넣고 싶으면 키위도 넣고 바나나 넣고 싶으면 넣고 그게 매일 재밌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두부도 종류가 참 많아요. 딱딱한 두부도 있고 치즈 같은 두부도 있고 그러니까 치즈 대신 또 두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치즈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제품이 아니거든요. 가짜 치즈를 우린 대부분 99%는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표기에 산무, 오무 해가지고 화학 첨가제가 전혀 안 들어갔다. 표기된 거 E형이면 그게 일명 뭐 손두부가 그런 거 아니냐 수제로 만들어서 그건 아니고 성분 함량을 한번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뉴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세상엔 참 별의별 일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건강, 즉 몸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근데 아파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SNS, 이런 유튜브, 인스타 모든 것들의 순기능은 몸이 정말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그 중에는 힘들게 노동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막 좋아요, 공감 메시지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행복하다, 안 죽었구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행,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절대 어떠한 약으로도 해줄 수는 없다. 음식으로도 안 되는 거다. 마음적인 건 다만 약물이 그 부작용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걸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뉴사이드 재밌는 영상들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